메시도 못했다니까요. 손흥민 미친 바나나 코너킥 골 기대값 0.00을 뚫어버린 극장골의 축구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는 골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극찬에 영국 난리난 상황. 토트넘도 깜짝 놀랐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느린 그림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할 말이 없다 라고 한마디를 던졌는데요. 이 골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골 확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골의 기대 득점은 0.00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발을 떠난 공이 골대 먼쪽 그물에 꽂혀 들어가자 토트넘 홈팬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골이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모림 감독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했습니다. 축구 전문 통계 매체도 계산이 멈춰 섰습니다. 이 골의 기대 득점 값을 0.00으로 산정한 곳도 있었습니다. 100번 때리면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한 희박한 확률이란 겁니다. 코너킥 한 공이 그대로 골이 되는 상황은 실제로 축구에서 좀처럼 볼 수 없습니다. 바나나 킥처럼 휘어서 골문 비좁은 틈을 뚫는 게 그만큼 힘든데 행운이 따르거나 골키퍼 실수가 따라줘야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막히게 감겨 들어간 손흥민의 코너킥 골은 골문 멀리를 바라보고 골대에 절묘하게 바짝 붙인 선택이 주요했습니다. 토트넘 소셜미디어는 완벽한 코너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어적 표현으로 미국 언론 CBS 스포츠는 코너킥에서 미친 골을 넣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수비수를 하나하나 제치고 무서운 속도로 70m를 내달려 골망을 흔든 5년 전 벌리전 원더골에 이어 손흥민의 인생골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1년마다 가장 아름다운 골에 주어지는 푸슈카 시상에 또 한 번 올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 미친 궤적의 손흥민 코너킥 골. 메뉴 전설도 오심일축하며 후배 질타, 더 강하게 반응했어야지. 토트넘 호스퍼 주장 손흥민의 놀라운 코너킥 골이 흥미로운 논쟁을 유발했다. 상대는 오심이라 주장했지만 그 상대 출신의 축구 전문가는 인정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20일 오전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5 리그컵, 카라바오컵 8강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후반 43분 왼쪽 코너킥을 그대로 골로 연결했다. 쉽게 보기 힘든 코너킥 직접 득점이었다. 소위 바나나킥이라 불리는 궤적이 엄청난 코너킥이었고 그대로 골이 되며 3에서 2위 살얼음 승부를 4에서 2로 만들었다. 추가 시간 조니 에반스의 추격골이 나왔지만 4에서 3 승리로 손흥민의 골은 결승골이 됐다. 물론 득점 과정에 약간의 논란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었다. 손흥민이 시도한 킥이 골대로 내려오는 순간 알타이 바인디르 메뉴 골키퍼가 앞으로 나와 잡으려 했고 그 앞에는 토트넘 미드필더 루카스 베리발이 있었다. 베리발은 골키퍼를 보지 못하고 볼을 보며 점프를 시도해 머리로 골을 넣으려 시도했다. 하지만 볼은 모두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지나가 골망을 흔들었다. 순간 베리발이 바인드르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존 브룩스 주심은 단호하게 정심과 함께 골을 선언했다. 바인드르는 주심에게 파울이라고 항의했지만 외면했고 격하게 따진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경고장이 날아들었다. 8강까지는 비디오 판독, VAR이 없다.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지만 VAR이 시행됐어도 딱히 누구의 파울을 지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메뉴 출신 해설가 게리 네빌은 주심의 판정이 옳다고 정리했다. 영국 대중지 익스프레스는 네빌의 말을 전하며 베리발이 바인드르와의 경합을 해서 약간의 터치가 있었어도 바인드르가 더 강하게 반응해야 했다 라고 말했다. 다른 종합지 미러는 해당 장면을 설명하면서 손흥민이 시도한 코너킥의 궤적을 보면 누구라도 골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골키퍼가 손을 쓰기 어려웠던 궤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손흥민은 통계업체 폼몹 기준 슈팅 3개, 드리블 돌파 1회, 키패스 1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반 14분 회심에 오른발 감아 차기가 골대 위로 지나간 것을 코너킥으로 확실하게 만회한 것이다. 첼시전 득점과 사우스햄턴전 한 골 2도움에 이어 골을 추가하며 토트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증명한 손흥민이다.
3. 일문일답, 좌절한 손흥민 작심 발언. 6. 실점 최악의 결과. 실수하면 벌받아. EPL 1위 리버풀의 와르르 붕괴 토트넘. 홈에서 3에서 6대 패, 11위 추락. 토트넘은 23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17라운드 홈경기에서 리버풀에 3에서 6으로 대패했다. 이로써 토트넘은 시즌 7승 2무 8패, 승점 23점을 기록하며 리그 11위로 추락했다. 최근 5경기에서 단 1승만을 거두며 심각한 부진에 빠진 토트넘과 달리 리버풀은 이날 승리로 12승 3무 1패, 승점 39점을 기록하며 단독 선두 자리를 공고히 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결과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정말 실망스럽다. 특히 홈에서 6실점을 한 건 최악의 결과다. 정말 뼈아프다. 며 팬들과 팀의 사과의 뜻을 전했다. 부상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체력 문제에 대한 질문에 손흥민은 축구 선수로서 항상 경기에 나서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열심히 회복하고 최대한 많은 선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답하며 변명은 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준비돼 있었고 최대한 날카롭게 경기를 하려고 했다. 고 말했다. 토트넘은 4-2-3의 1 포메이션을 선택했다. 도미닉 솔랑케가 원톱으로 출전했고 이 선에는 손흥민, 제임스 매디슨, 데얀 클루셉스키가 자리했다. 이브 비수마와 파페 사르가 중원을 맡았고 제드 스펜스, 아치 그레이, 라두 드라구신, 페드로 포로가 포백이었다. 하지만 무기력하게 무너지면서 홈에서 6실점을 허용했다. 리버풀에 대해 손흥민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프리미어리그 선두에 있고 훌륭한 선수들과 뛰어난 조직력을 갖춘 팀이라며 상대의 강함을 인정했다. 그는 실수를 하면 바로 벌을 받는다. 그 정도로 강력한 팀이라며 리버풀의 수준을 높이 평가했다. 이날 리버풀은 4-3의 3 포메이션을 앞세워 초반부터 토트넘을 압도했다. 살라, 루이스 디아스, 코디 악포가 3톱으로 나섰고 도미닉 소보슬라이, 라이언 흐라번베르흐, 알렉시스 메갈리스터가 중원을 구성했다. 수비에는 앤드류 로버트슨, 버질 판 다이크, 조 고메스,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나섰으며 골문은 알리송 베케르가 지켰다. 반면 토트넘은 4-2-3의 1 포메이션으로 맞섰다. 도미닉 솔랑케가 원톱으로 나섰고 이 선에는 손흥민, 제임스 매디슨, 데얀 클루셉스키가 자리했다. 이브 비수마와 파페 사르가 중원을 맡았고 제드 스펜스, 아치 그레이, 라두 드라구신, 페드로 포로가 포백을 이뤘다. 골키퍼 장갑은 프레이저 포스터가 꼈다. 리버풀은 전반 23분 알렉산더 아놀드의 얼리 크로스를 디아스가 헤더로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후 36분에는 로버트슨의 크로스를 토트넘 수비진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며 메갈리스터가 추가골을 기록했다. 전반 추가 시간에는 살라의 정확한 어시스트를 받은 소보슬라이가 득점에 성공하며 1에서 3으로 전반을 마무리했다. 토트넘은 전반 42분 클루셉스키의 골로 추격에 나섰다. 하지만 후반 들어 리버풀은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 후반 9분 살라는 토트넘 수비의 실수를 틈타 4번째 골을 기록했고 16분에는 역습 상황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스코어를 5에서 1로 벌렸다. 토트넘은 후반 27분 클루셉스키의 추가골로 다시 추격했으며 후반 38분 솔랑케가 한 골을 더 기록하며 3에서 5까지 따라붙었다. 그러나 리버풀은 후반 40분 디아스의 쐐기골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리버풀은 총 24개의 슈팅, 유효 슈팅 12개를 기록하며 토트넘 수비를 완벽히 무너뜨렸다. 경기 후 손흥민은 토트넘의 공격적인 스타일에 대해 축구는 항상 위험을 동반한다. 뒤로 물러서도 실점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플레이 스타일이다. 어려운 시기든 좋은 시기든 함께 버텨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경기는 많이 실망스러웠다. 선수, 팬, 구단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경기 일정이 빡빡하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고 강조했다.
토트넘 팬들과 영국 현지 언론은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의 경기력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특히 스퍼스웹은 손흥민은 정말 실망스러웠다. 공을 잡았을 때 위협적이지 않았고 드리블도 효과가 없었다고 호평했다. 손흥민은 이날 82분 동안 볼터치 36회, 패스 성공률 88%를 기록했으나 유효 슈팅, 크로스, 키패스 기록이 전무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팀의 주장으로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대화를 통해 반등을 준비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토트넘은 리버풀전 패배로 프리미어리그 11위로 추락하며 상위권 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비진의 부상 문제와 일정의 압박은 향후 경기를 더 힘들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손흥민과 토트넘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등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말 실망스럽다. 특히 홈에서 6실점을 한 건 최악의 결과다. 정말 뼈 아프다. 주중에 경기를 했고 부상자도 많다. 리버풀전에서 체력 소진 영향이 있었을까?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축구 선수로서 항상 경기에 나서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열심히 회복하고 최대한 많은 선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변명은 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고 최대한 날카롭게 경기를 하려고 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프리미어리그 선두에 있고 보시다시피 훌륭한 선수들과 뛰어난 조직력을 갖춘 팀이다. 왜 프리미어리그 1위에 있는지 이유가 명확하다. 실수를 하면 바로 벌을 받는다. 그 정도로 강력한 팀이다. 토트넘은 공격적인 방식이 특징이다. 때로는 이런 스타일이 강팀을 상대로 위험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나? 축구는 항상 위험을 동반한다. 뒤로 물러서도 실점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플레이 스타일이다. 어려운 시기든 좋은 시기든 함께 버텨야 한다. 오늘 경기는 많이 실망했다. 선수, 팬, 구단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경기 일정이 빡빡하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서로 대화를 하면서 반등을 준비해야 한다.